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건조 물량이 없어 조선소 폐쇄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남북 화합에 물꼬를 튼 대회라는 성공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많은 과제도 남겼습니다. 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모른 척한 학교와 미온적인 경찰 모두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권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공시한 대로 군산조선소가 결국 내일 문을 닫습니다. 지난 2009년 조업을 시작한 지 햇수로 9년 만입니다. 조선업 경기 회복으로 조기 재가동에 기대를 걸었지만 어떤 약속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대형 LPG선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인선에 이끌려 방향을 바꾼 배는 금세 먼 바다를 향해 내달립니다. 조선소에 남은 배 3척 가운데 한 척이 이렇게 선주에게 인도됐고 나머지 2척도 나흘 안에 군산을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해상 시운전으로 나가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인도 3명씩 한 개 내일 이제 출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4일 날 한 척 출항할 거고요. 오는 4일 마지막 배가 시운전과 함께 울산 본사로 이동하면 현대중공업의 공시대로 군산조선소 가동이 무기한 중단됩니다. 지난 2008년 착공해 2009년부터 조업에 들어갔던 군산조선소가 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초대형 선박 건조를 위해 야심차게 설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골리앗 크레인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조선업이 활성화 단계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먼저 울산을 살린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군산의 협력업체 대부분이 부도 또는 울산으로 이전한 상황. 조업이 재개돼도 단시간에 정상 궤도에 오르는 건 역시 쉽지 않아 군산 지역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들의 축제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남북 교류의 물꼬까지 튼 성과 못지않게 많은 과제도 남겼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대 선수단인 180여 개국 1,700여 명의 참가 기록을 세웠고 대회 기간 4만 명 넘게 경기장을 찾아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북한 시범단도 10년 만에 공연을 펼치며 문재인 정부 남북 화합의 시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This Taekwondo century is very nice, very familiar. We feel very familiar here, and the food and everything was so awesome. 세계인들에게 이름을 알린 데는 성공했지만 태권도원 발전을 위한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서울의 국기원 이전입니다. 승단 심사를 전담하는 등 40년 넘게 태권도 본부 역할을 해온 국기원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원 위상 강화는 물론 엄청난 방문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기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태권도원은 연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그 상징성까지 합해지는 그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을 위한 국제 태권도 대학원 설립도 과제입니다. 대학원은 수련뿐 아니라 태권도의 연구와 보급, 발전을 모색하는 국제적인 공간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태권도 전문가들이 와서 제대로 된 종주국의 태권도 교육을 받고 자국으로 가서 태권도를 더 홍보하고 또 태권도 가치를 높여줄 수 있고 이와 함께 방문객들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휴식 놀이 공간은 물론 이전에 오는 직원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공적으로 눈도장을 찍은 태권도원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의 태권도 성지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부안의 교사 성추행 사건을 보면 경찰의 수사 의지나 역량부터가 의문입니다. 학교 측의 비리까지 속속 드러나는데도 경찰은 법까지 무시하는 눈치 보기식 늑장 수사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여고생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는 보안의 한 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마친 체육교사 A씨뿐 아니라 역시 성희롱 등의 혐의가 불거진 또 다른 교사 2명도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경찰은 그간 교사들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직접적인 신고가 없다며 수사를 외면해왔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학생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끝마치 못하고 있어야지 다른 부분이 그것이 맞춰졌잖아요. 그걸 이제 할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한 달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비난 여론에 속도를 내자 경찰이 믿업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학 비리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 학교가 딱 본보기가 돼서 다른 학교들까지도 이렇게 다 재정비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피해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명단을 학교 측에 넘겨준 것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경찰은 수사관들의 업무 처리가 미숙했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장이 교사들의 비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눈 감아줬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해당 학교의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상으로 학생 명단을 건넨 것으로 밝혀지는 등 학교와 경찰 모두 총체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로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됐는데요. 지방자치의 희망은 생활 밀착형 정책입니다. 주민 복지 확대와 시군 간 상생 협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완주의 오지마을입니다. 차가 없는 어르신들이 일을 보러 나가려면 택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돈 걱정 없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로 단돈 500원이면 이용이 가능한 으뜸 택시 덕분입니다. 2년 전 완주군이 처음 도입한 뒤 지금은 전주시와 정읍시, 고창군까지 비슷한 마을 택시가 주민들의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병원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참 군에서 애쓰시는 거예요. 정책이 참 좋아요. 민선 6기 3년간 서민들의 마음을 파고든 정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는 아침밥을 거르기 일수인 조송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매일 아침 도시락을 전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부안군은 전국 최초로 대학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반값 등록금을 실천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임실군은 2년 전부터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농에게 월급을 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서민들한테 직접적인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지자체에서 많이 내놓으셔가지고 독자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에서는 시군의 협치가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혐오시설로 낙인 찍혀 3년 넘게 위치를 놓고 갈등을 빚은 서남권 화장장. 부지를 제공한 정읍시를 비롯해 고창과 부안, 김제 등 4개 시군이 조금씩 양보해 빛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간끼리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간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이해하려 애쓰고 주민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민선 6기 착한 정책은 생색내기에 급급했던 과거 정책과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는 기존 예산에 편성된 의원별 목록 공개 여부가 약속 이행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그간 비공개로 운영된 탓에 리베이트를 비롯한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된 재량사업비 폐지를 약속하면서 이미 편성된 사업비도 집행할 수 없도록 의원별 사업 목록을 공개해 비리 여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와 시군의 산하 출연기관 4천여 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 지속적 업무와 안전생명 관련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중앙일자리위원회의 방침과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정규직 전환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전환 일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완주 화암사에는 처마 밑에서 비가 마치 꽃처럼 흩날린다는 누각 우화루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인데 도내 9번째 국보문화재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박연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초록이 완연한 산골짜기에 자그마한 사찰 하나가 고즈넉한 자태를 뽐냅니다. 시인 안도연이 잘 늙은 절이라 표현했던 고찰 화암사. 이곳에는 국보 316호인 극락정과 함께 또 다른 국보 승격을 앞둔 보물 662호 우화루가 자리해 있습니다. 비가 꽃이 된다는 이름의 우화루는 작은 누각이지만 처마에 용을 형상화한 공포를 덧대 멋스러움이 살아있고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착각을 부르기도 합니다. 비가 올 때는 그 긴 처마 밑에서 비가 흔들리면 정말 꽃처럼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보여줘가지고 정말 운치가 뛰어나고 또 정원을 이렇게 내다보는 높은 곳에서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고. 우화루는 정유재란 이후인 1611년 광해군 3년에 중건됐는데 처마 밑에 공포를 여럿 받친 다포 양식과 사람 인자 모양의 맛배지붕으로 꾸며져 조선시대 건축 양식이 매우 잘 반영된 건물입니다. 화암사 우화루가 국보로 지정되면 지난 2012년 태조 어진에 이어 도내에서는 9번째 국보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우화루를 밀양 영남루와 칠곡 성림사 5층 전탑, 공주 마곡사 5층 석탑과 함께 국보 승격 여부를 심사 중입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거나 또 벽면의 벽화, 그 밖에 현판 이런 것들은 사찰로서의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국보 지정 여부가 결정됐는데 우화루가 건축학이나 문화사적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재로 인정받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부안의 격포 해수욕장을 비롯해 변산과 고사포, 격포, 위도, 그리고 군산 선유도 등 도내 6곳의 해수욕장이 내일 개장식을 갖고 피서객 맞이를 시작합니다. 또 고창 90호와 동호 해수욕장은 일주일 뒤인 다음 달 7일에 개장해 오는 8월 15일까지 한 달 보름간 운영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지난주 최대 291헥타르까지 늘어났던 가뭄 피해 면적이 95헥타르로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물을 대기가 어려운 일부 산간을 제외한 99.6%의 논에서 모내기가 마무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시는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용담댐 원수와 고산 정수, 수도꼭지수, 약수터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뭄 현상으로 녹조 현상이 일어난 용담댐 상수원도 7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혈액 부족 비상 상황에 대비하려면 혈액형별로 5일분은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는 10월 한 달을 빼고는 모두 적정 수준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2월에 2.9일분이 남는 등 혈액 부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최저임금을 즉시 10,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섣부른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부를 뿐이라는 소상공 업계에서 각각 출연해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한 찬반 토론을 펼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오늘까지 이틀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14개 시군이 국내 여행업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하는 트래블마트를 열고 선유 8경 페스티벌과 글로벌 무술문화 교류 축제 등 지역 관광 상품을 홍보했습니다. 또 임실과 완주, 부안, 무주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관광 상품화 가능성 타진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동차나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지리정보 융복합 서비스 개발을 주도할 특성화 대학으로 전주 비전대를 포함해 전국 3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비전대학은 이에 따라 지리정보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서비스 개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는데 교육 기반 시설 구축에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의 무료 건강검진이 확대 실시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다음 달부터 혼인신고 전후로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검진을 혼인신고 전 6개월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